결과 앞두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면, 밝혀진다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목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전 출석 때는 지지자들과 포옹도 하면서 웃는 모습이여 이렇게 역력했었는데 한결 뒤에는 다소 굳은 표정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부터 먼저 하나하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먼저 좀 크게 봤을 때 법원이 보기에 1심 법원이 봤을 때는 중대 비리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중죄라고 본 겁니다. 일단 법원이 이 죄를 어떻게 보느냐, 피고인은 엄벌에 처한 거냐 선처하냐는 거는 유무죄를 보시면 안 되고요. 형량을 보시면, 왜냐하면 유무죄는 증거와 법리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뭐 일부러 강하게 유죄 처벌하고 뭐 무죄만 이럴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유죄가 된 전제해서 그러면 유죄인데 이 사건을 피고인을 선처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범죄냐, 약한 범죄냐, 아니면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중범죄냐는 양형 이유를 보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재판부의 판결의 양형 이유를 보면 공직자가 어떤 공직의 비밀스러운 자료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중대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집행유예를 하지 않은 거죠. 이해가 됐어요. 김 변호사님. 그런데 실형이 나왔는데 구속을 면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재판부가 이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긴 했으나 손혜원 전 의원을 선처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재판부의 판결 이유대로 공직자가 어떤 공적 비밀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던 중대 범죄다라고 해서 나는 집행유예를 못하겠다라는 거면 그건 그대로 실형하고 그 자리에서 영장 발부해서 법정 구속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실형을 선고하긴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한마디 덧붙임으로써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전직 여당 의원이었던 피고인 손혜원을 선처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 보안 자료, 그러니까 이 미공개 자료라는 것인데 과거 손혜원 전 의원은 이 보안 자료가 아니라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지금도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국민들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이것이 보안 문서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얘기는 이거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으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 못하는 미공개 자료 활용해서 목포 게스트하우스 투자하고 투기하고 이게 다 불법이다. 아주 잘못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1급 기밀 해가지고 이제 딱 빨간 도장 붙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기밀이고 1급 기밀, 2급 기밀 이렇게 비밀로 분류돼서 특별히 보관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정보의 가치가 비밀성이 있으면 그건 실질적인 비밀로 봅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의 기본된 일관적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법원이 이 목포시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봤냐면 자, 그게 형식적으로 비밀 인갑 취급받은 그런 정보가 아닌 것은 맞다. 뭐 공청회까지 한 건 맞다. 다만 이 자료에 대해서 달라고 시민단체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목포시청이 불허를 했고 그리고 이게 그래도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면 그걸 이용해서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가지고 집가 상승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형식적으로 비밀로 목포시청에서 취급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비밀 가치가 있으니까 비밀이다라는 취지로
1심 법원이 본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인 게 부동산 참여 보유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손 전 의원이 조카 이름을 빌려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인데 이 혐의도 법원은 유죄로 봤습니다. 차명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이충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버려진 집을 고쳐서 그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게 열심히 일해 살게 해주는 것이 그게 어떤 이해의 상충일까요? 아무데도 이 증거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참여를 했다면 실제는 내 거다. 마음대로 못 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류의 증서가 보관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죠. 엉뚱한 사람한테 증여를 했다면 이것을 의심받을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제 1순위들이 제 조카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저를 기소하거나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심 법원은 목포 창성장의 실제 주인도 손혜원 전 의원이다. 근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두 가지 쟁점들을 보니까 손혜원 전 의원이 이 재판 내내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언론 인터뷰했던 주장이 다 깨진 셈이 됐네요. 그렇죠.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제 그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과연 이용했느냐 이 부분에서 이미 법원에서는 그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한 거 맞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조카들 또는 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가지고 샀는데 이것이 과연 차명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의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매매 대금도 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된 제세 공과금도 모두 냈고 심지어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리모델링 비용 이것도 다 손혜원 의원이 냈고 심지어 조카는 어디에 그 창성장 그 게스트하우스인데요. 그 창성장 여관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이런 걸로 봐서 이거는 손혜원 의원의 재산이 맞다. 명의만 그냥 조카는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맞다라고 재판부는 본 것이죠. 예. 사실 손혜원 전 의원 2달 전 검찰 구형태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지금의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듯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세요. 검사들의 목리죠. 논리도 없이 자기들이 다소 감정적인 그런 이유로 한 거죠.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 증거를 내라고요. 제가 목포 사람들의 기회를 뺏었다고요? 이 보세요. 한번 알아보시죠. 목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동네 샀는지. 일단 아까 그 1심 선고 뒤에 표정이 좀 굳은 채로 나오는 손혜원 전 의원의 모습,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나와서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 봤었어요. 즉각 바로 항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주장들이 다 깨진 셈이 됐기 때문에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관심입니다. 일단 뭐 본인은 항소한다 SNS에서 밝혔고 앞서 보니까 이제 변호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변호인도 이제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뭐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본인의 1심의 중에 다 깨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항소심에서 과연 손혜원 의원하고 변호인이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예. 지금 1심에서 모든 주장이 다 깨진 겁니다. 하나라도 받아들여진 게 없어요. 항소심 그다음에 대법원 상고심에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 부패방지법하고 부동산 실명법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하나라도 무죄가 나오면 그러면 손혜원 의원은 뭐 법정 구속까지는 면하고 집행유예가 전부 무죄되면 제일 좋은 거고 하나라도 무죄가 되면 뭐 집유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심에서 했던 주장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다 깨졌다.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요. 뭐 그때는 법정 구속 면하고 뭐 말고가 아니니까 확정 판결되면 1년 6개월 그냥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항소심에서 1심에서 뭐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와도 2심 재판장이 집행유예를 좀 감경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피고인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제가 볼 때 이 케이스는 어렵습니다. 아하. 왜? 1심에서 실형에 선고된 게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낮아질 똑같이 유죄인데 뭔가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 그 사정 변경이란 건 두 가지 중에 일부가 하나가 무죄가 나오든지 아하.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든지 반성을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 범죄는 뭐 피해자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두 개 중에 하나가 무죄가 나오든지 최소한 아니면 다 유죄가 나올 경우엔 손혜원 의원이 제가 한 거 맞고요. 제가 잘못했고요. 다시는 안 할 거고요.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뭐 이렇게 입장을 좀
받고서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야 이제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리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계속 부인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정명승부에서 다 무죄가 나오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는. 사실 손혜원 전 의원 과거 결백을 주장하면서 어떤 말에서는 목숨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거든요. 논란이 됐던 손혜원 전 의원의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니까 제가 정말 의원직을 걸고 가겠다. 전 재산을 주겠다. 이게 만약에 차명이면 이렇게 이제 강하게 제가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뭐 계속 들으니까. 예, 만약에 내 목숨도 필요하면 제가 그렇게 걸겠다. 얘기하셨- 근데 그 이상 더 뭐를 해야 됩니까? 이뿐만이 아니고요. 심지어 손혜원 전 의원은 전 재산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십억 제가 컬렉션한 나전치기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 것까지를 만들어 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합하면 거의 한 100억도 넘을 텐데 다 드리겠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가질 거 아니고요. 다 드릴 겁니다. 국가에 이렇게 공헌을 하는데 아직도 안 믿으시면 이도훈 의원님, 네. 저희가 손혜원 전 의원한테 전 재산 내놓으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니라 문제는 이만큼 본인이 결백하다고 그리고 아까 뭐 재판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뭐 하이파이브나 포옹하는 모습 봤잖아요. 어느 정도에 대해서 본인이 혹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시각들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 또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말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되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처음에는 그 검찰에서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고 밝혀지면은 내 재산과 뭐 인생을 걸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재판을 보겠다고 했는데 1심에서 이렇게 실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누가 그 손혜원 의원의 재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뭐 어떻게 그 잘못이 판정 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목숨이라도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건 무리한 얘기고 예. 다만 이런 과정에서 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손혜원 의원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심 친문 의원 그리고 영부인의 친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기세등등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과 얼마 만에 순간 만에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사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뭐 그 목포에서 그 창성장 등 관련 논란이 있을 때 박지원 당시 그 지역구 의원이었던 박지원 의원을 또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기억이 나요. 예. 박지원 의원은 비록 거기서 낙선을 했지만 지금 국정원장이 됐고 지금 이제 손혜원 의원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정치가 굉장히 무상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와 관련 없이 우리가 지금 손혜원 그 전 의원한테 기대하는 거는 재산이나 인생이 아니라 만약에 법원에서도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면은 거기에 합당한 반성하는 모습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아마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잘 설명한 자기 그 2심이나 그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실형이 나온 손혜원 전 의원 얘기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